네, 업종 테마 서바이벌입니다. 모이스탁의 홍은주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이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패션 쪽 이야기 해주셨죠? 네. 패션 맞나요? 네. 네. 베이직 하우스. 네네네. 네, 어떻습니까? 네, 베이직 하우스도 오늘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기업의 어떤 성장성은 분명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1,000개의 대리점 매출의 증가, 향후에 3,000개 정도로 증가시킨다면 거의 대부분 이제 대리점 플러스 직영점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굉장히 클 텐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데 대부분 이제 최근에 그 어떤 IT다 이런 품목들도 있지만 기존의 고전적인 기업들 그런 섹터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섬유 의류 쪽에서도 수익 구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기업들을 베이직 하우스나 한섬, 대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품목들이 중국을 향해서 진출해서 확대가 된다면 우리가 한번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모멘텀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베이직 하우스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패션 산업은 그 구분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원가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남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팔리기만 잘 팔리면은 많이 남는 장사가 의류 업종이라고 하던데, 자, 베이직 하우스는 중국 쪽을 계속 연관지어서 한번 점검을 좀 더 해봤고요. 자, 그럼 오늘 선정해 주신 유망 업종은 어떤 쪽을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그 신정부가 들어왔고 또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이 세계 점유율이 거의 40%를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그 글로벌 경쟁 기업들이 어떤 경쟁을 하는데 삼성전자에서는 계속해서 또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투자를 해서 선점을 하려면 뭔가 수율이 좋고 아주 굉장히 어떤 획기적인 쪽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작년 2012년에 2013년에 걸쳐서 어떤 그 통치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도 연결해서 투자를 좀 지연시키면서 어차피 신정부가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투자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장비 업체들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자, 이 신정부 출범과 시기를 맞출 수밖에 없죠. 기업들도. 네. 그래서 이 고용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네네. 산업 동향을 앞으로 전망한다면은 그에 걸맞는 무엇인가가 움직일 텐데,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보자. 이것이 네, 포인트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시설 투자, 유망 업종, 어떻게 연관을 지어볼까요, 그러면? 일단 2012년에 대기업에서 투자를 좀 지연시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장비업체, 선공정이나 후공정 업체들이 약간의 구조조정이나 굉장히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2013년에 선투자가 나온다면 어떤 기업의 모멘텀도 나오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으로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근에 2013년에 태블릿 PC 시장이 굉장히 확대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비, 그중에서도 SFA나 또는 AP 시스템, 원익 IPS, 뇌패스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삼성 점유율이 좀 높고 삼성의 지분도 있는 AP 시스템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AP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좀 공부해보자 이거죠? 네네. 좋습니다. 자, 요즘 그 재무 분석을 할 때 기업의 현재 가치를 많이 보는 것보다는 미래를 보려면은 그 R&D 비용을 얼마나 쓰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AP 시스템은 미래를 일단 보는 특히 또 삼성 쪽하고 연관성이 깊은가 보죠? 한번 자세히 뜯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이 회사 같은 경우 우리 그 앵커님이 R&D 비용을 했는데 마침 제가 R&D 비용 퍼센트를 위에다가 좀 기억을 해놨는데 한 5% 정도 R&D 비용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제약회사들은 R&D 비용이 좀 커요. 그렇지만 제조회사들은 품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장비 회사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보통 이제 50억 이나 또는 100억 굉장히 큰 단가가 매우 커서 처리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장비 회사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그 어떤 선투자를 해야 되면 삼성에서 올해 한 이 4조 정도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장비가 어떤 공정에 쓰이는 장비죠? 이런 장비는 이제 그 어떤 그 패널을 깎거나 해상도를 높이거나 또는 OLED 최근에 플렉서블 이 어떤 그 OLED에서
핸드폰이나 태블릿 PC에서 플렉서블 쪽으로 넘어가는데 A2 라인이나 아니면 A3 라인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맞는 장비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OLED가 요즘 그 디스플레이는 또 많이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뭐 LCD에서 OLED로 특히 AMOLED로 많이 넘어간다고 네. 하는데 거기와 연관된 장비? 네, 그렇죠. 메인 매출이 이제 그런 쪽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OLED 하는데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수동형 OLED도 있고 능동형 OLED도 하는데 대부분 상장 업체들이 능동형 OLED, 즉 AMOLED를 능동형 자체 발광을 하는데 수동형과 그 능동형인데 수동형 쪽은 굉장히 우리 개인들은 좀 어렵지만 조금 그 싸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AMOLED는 효율성이 좋다라고 인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여드리는 화면은 AMOLED, 즉 이제 매출이 삼성의 90% 정도 나가는데 아직 AP 시스템에 삼성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으로는 조만간 곧 나오지 않을까. 즉 A3 쪽이나 A2 쪽에서 장비의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2012년 10월부터 삼성이 이미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올해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도 이미 뭐 좀 대기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동안에 작년에 어떤 공백기를 어떻게 했느냐 유지 보수를 하면서 이 회사는 좀 어떤 견뎠는데 만약에 이제 그 원청 업체들이 수주를 안 하게 되면 이 협력 업체들 또는 이 어떤 공생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아마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AMOLED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팽창할 것이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미 메모리, 비메모리 OE 안에 다 선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플렉서블 시장이나 AMOLED 쪽에서도 패널 부분에서 시장이 커지려면 어차피 국산화된 장비 회사를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AP 시스템의 어떤 효율성, 납품의 밀도가 90% 이상 의존한다는 건 이 회사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속도도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반도체 시장 우리나라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협력업체들도 동반 성장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도표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디스플레이는 지금 뭐 AP 시스템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는 과거에 여러분들 모니터 보면 이 뒤통수가 이만하게 나온 거 아시죠? CRT 모니터라 그래서 음극선관으로 주사선을 쏴서 평판 화면에 그것이 발광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얇아지면서 평판 디스플레이 LCD라는 것이 나오고 이 액상에다가 또 이 BLU라고 하는 뒤에 백라이트라고 하는 라이트가 비춰주면은 이것이 또 자극을 해서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근데 이 AMOLED 발음이 좀 어려워요. 네네. 이 그 자체 발광 유기 다이오드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네네네. 우리 반딧불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BLU 없이 네. 자체 발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AP 시스템 삼성전자가 요즘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이 A2 파세, A3 파세를 이 AMOLED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추론들이 많아요. 그죠?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선점을 했지만 항상 맨 앞에 있는 어떤 뭐 사람이든 기업이든 계속 R&D를 투자하거나 스스로의 어떤 그 경쟁을 하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또 선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에 나온다면 AP 시스템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점차적으로 성숙기가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기에도 매력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뭐 실적을 좀 뜯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뭐 또 나머지 자료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실적을 보면 이 회사는 좀 안정적이다. 이미 뭐 BW나 그 삼성에서도 지분이 삼성에서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에서 275억 정도 CB로 갖고 있습니다. 전환가가 7,500원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뿐만 아니라 대주주가 또 250억 정도 BW를 가지고 있는데 발행을 했는데 대주주가 한 반 정도 그다음에 유진증권과 하나은행 여기서 제가 이제 BW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개인들이 접근할 수 없지만 회사의 성장 가치를 보려고 누군가의 돈을 계속해서 받는 거죠. 처음에는 불확실 때문에 대부분 대주주들이 받습니다. 그러나 회사
회사가 커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수혜는 대주주한테 많이 가는 걸 보는데 그만큼 대주주가 투자를 한다는 건 기업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모멘텀이나 모티브를 주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라도 좀 빠지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했고요. 네. 매출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현재 이 회사 매출 구조가 2011년에 2,200억, 2012년에 이 회사가 2,190억, 좀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매출이 감소했다는 건 하반기에 투자를 좀 약하게 했는데 이미 삼성에서 4조 정도 할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LG도 투자하고 전체적으로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의 흐름이 이 어떤 그 협력업체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이다. 즉 매출의 변화의 모멘텀이 2013년에는 2,300억 정도 예상하지 않나. 그래서 투자만 받아서 하면은 장비가 나가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근데 아직 이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방식 자체가 어떻게 갈지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지난해에도 이 AP 시스템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7월경부터 연말까지 좀 거칠었어요. 그죠? 이게 또 뭐 요즘 삼성 쪽에서 보면은 벤더 회사들하고 비밀 유지 협약을 아주 세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히 또 잘못 흘러나가면은 어마어마한 또 이 그렇죠. 안 좋은 영향도 있을 텐데 뭐 하여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AP 시스템에 대한 그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뭐 AP 시스템 차트를 보면서 왜 떨어졌는지도 우리가 한번 부연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2012년 7월부터 주가가 빠졌는데 보통 기업들이 납품을 할 때 제안서를 냅니다. 히스토리 스펙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품목에 대해서 제안서를 내게 되는데 중국 업체에 내면서 기술 유출이 아니냐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빠졌죠. 그래서 오히려 매수 찬스를 준 게 아니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아직 확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이 특별한 게 아니다. 제가 회사로 전화를 해봤기 때문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땐 불확실히 제거되기 때문에 주가에 올라가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그런 내용이 좀 찜찜한 게 좀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내용으로 목표가를 한 10,000원 정도 잡았지만 어떤 기업이든 예, 주봉과 월봉을 보고 성장하는 기업들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상승하는 게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전체 2,1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 일봉상으로도 주가의 위치가 각도가 크게 이격도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먼저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회사도 있으니 한번 같이 보자라는 차원에서 AP 시스템을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공부해봤으면 좋겠는데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테마 서바이벌 모이스탁의 홍은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